콩팥은 70% 망가질 때까지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병원 가서 발견했을 때는 이미 투석 직전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꿀 한 숟가락의 비밀. 여러분,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가슴 아픈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선생님, 저 작년 건강검진에서 다 정상이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정밀검사를 해보면 콩팥 기능이 이미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주에 73세 되시는 한 어르신이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평소 건강에 자신 있으셨던 분입니다. 매일 아침 산책도 하시고 약도 잘 챙겨 드시고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도 빠짐없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소변을 보시다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병 위에 비누 거품처럼 하얀 거품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아침에만 그런가 싶어서 점심때도 확인해 보셨는데 똑같았습니다. 그제서야 부랴부랴 병원을 찾으셨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단백뇨가 나오고 있었고 콩팥 기능 수치가 정상인의 60%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어르신이 단 6개월 전 건강검진에서는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실 이건 드문 일이 아닙니다. 통계를 보면 70세 이상 어르신 3명 중 1명이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대부분은 본인이 콩팥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콩팥은 의학계에서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간이 침묵의 장기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콩팥은 간보다 훨씬 더 조용합니다. 콩팥은 전체 기능의 70%에서 80%가 망가질 때까지 거의 아무런 증상을 보내지 않습니다. 마치 성실한 직원이 과로로 쓰러지기 직전까지 아무 내색 없이 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콜록 쓰러지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망가진 콩팥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아무리 명의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콩팥이 완전히 망가지면 평생 기계에 의존해서 피를 걸러내는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4시간씩 기계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물조차 하루에 마실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꿀, 그 달콤한 꿀 한 숟가락이 콩팥 건강을 지키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꿀을 그냥 먹으면 안 되고 꿀과 함께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이것이 있습니다. 이 조합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시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의 콩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73세 어르신도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다시 검사를 했을 때 단백뇨 수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콩팥 기능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지금 매일 아침 이 방법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꿀과 함께 먹어야 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왜 이 조합이 콩팥을 살리는지,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치명적인 실수 3가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지킬 마지막 기회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콩팥이라는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2가지 조합만 제대로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래 건강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밝혀낸 과학적 근거가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하셔야 할 황금 조합입니다. 미온수 1컵에 꿀 1숟가락, 그리고 레몬즙 반개 분량을 넣어서 공복에 드십시오. 만약 레몬이 없으시다면 사과 식초 1숟가락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런데 이 간단한 한 잔이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콩팥 속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작은 필터가 약 100만 가에 들어 있습니다. 이 필터가 피를 걸러내면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필터에 돌멩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의학 용어로는 결석이라고 부르는데 이 돌멩이가 필터를 막아버리면 콩팥이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마치 싱크대 배수구에 음식물 찌꺼기가 끼면 물이 안 빠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레몬이나 식초에 들어있는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이 돌멩이가 생기는 걸 막아줍니다. 더 놀라운 건 이미 생기기 시작한 작은 돌멩이를 녹여서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구연산은 소변을 약한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주는데 알칼리성 환경에서는 돌멩이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변이 산성이면 돌멩이가 쉽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왜 꿀을 함께 먹어야 할까요? 레몬이나 식초만 먹으면 안 될까요? 여기에 핵심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꿀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콩팥 필터에 생기는 염증을 잡아줍니다. 콩팥은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러다 보면 필터에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이 쌓이면 필터가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마치 고무줄을 오래 쓰면 탄력을 잃고 끊어지는 것처럼요. 꿀의 이 성분들이 그 염증을 진정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꿀은 벌이 이미 소화시켜 놓은 당분입니다. 우리가 먹는 설탕이나 밥은 우리 몸에서 소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노폐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콩팥이 그 노폐물을 처리하느라 또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꿀은 벌이 미리 분해해 놓은 거라서 소화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깨끗한 연료를 받는 셈입니다. 두 번째, 황금 조합입니다. 미온수 한 컵에 꿀 한 숟가락 그리고 계피 가루 반 티스푼을 넣어서 드십시오. 이건 아침에 드셔도 좋고 오후 3시쯤 간식 대신 드셔도 좋습니다. 계피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향신료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계피를 콩팥을 따뜻하게 해주는 약재로 써왔습니다. 왜 콩팥을 따뜻하게 해야 할까요? 콩팥은 우리 몸 뒤쪽 허리 양옆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위치가 사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곳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혈관이 좁아지면서 콩팥으로 가는 피의 양이 줄어듭니다. 피가 적게 가면 콩팥 세포들이 영양과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럼 콩팥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피는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류량을 늘려줍니다. 특히 말초혈관 그러니까 손발 끝까지 가는 작은 혈관들을 넓혀주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콩팥으로 가는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가 충분히 공급되면 콩팥의 사구체 여과율이 올라갑니다. 쉽게 말해서 콩팥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계피에도 강력한 한겸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꿀의 플라보노이드와 계피의 한겸 성분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1 더하기 1이 3이나 4가 되는 겁니다. 특히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 겨울만 되면 동상 걸리신 분들은 이 조합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수족냉증이 있으시다면 콩팥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73세 어르신도 바로 이 두 가지를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에 이분은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꿀이랑 레몬이 콩팥에 좋다는 게 잘 믿기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그럼 제가 평생 매일 아침 공복에 커피를 진하게 마신 게 잘못이었네요. 커피도 산성이고 카페인이 콩팥을 자극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이분은 그때서야 본인이 왜 콩팥이 나빠졌는지 깨달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 혹은 당뇨나 고혈압으로 콩팥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더 투석을 피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보람 있는 일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꿀과 레몬, 꿀과 계피 조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실수만큼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걸 모르고 꿀을 드시면
오히려 콩팥만 더 망가뜨립니다. 첫 번째 절대 금지 사항입니다. 뜨거운 물에 꿀을 타서 드시면 안 됩니다.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꿀을 넣으면 꿀 속에 들어있는 효소가 다 파괴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이런 소중한 성분들이 열에 의해 변성되어 버립니다. 그럼 그냥 설탕물이 되는 겁니다. 설탕물은 혈당만 올리고 콩팥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부담만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을 끓인 다음 손가락을 넣어봤을 때 따뜻하다 싶을 정도로 식힌 후에 꿀을 타십시오. 대략 40도에서 50도 사이면 적당합니다. 입술에 대봤을 때 미지근하게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이 온도에서 꿀의 성분들이 가장 잘 보존되고 물에도 잘 녹습니다. 두 번째 절대 금지 사항입니다. 사양 벌꿀을 사서는 안 됩니다. 사양 벌꿀이 뭐냐고요? 벌에게 설탕물을 먹여서 만든 가짜 꿀입니다. 요즘 시중에 파는 싸구려 꿀 중에 이런 게 많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진짜 꿀과 구별이 안 됩니다. 색깔도 비슷하고 끈적끈적한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꿀에는 제가 말씀드린 유효 성분이 거의 없습니다. 벌이 꽃에서 꿀을 채취할 때 꽃의 영양성분까지 함께 가져옵니다. 그게 바로 플라보노이드고 폴리페놀입니다. 그런데 설탕물을 먹인 벌은 그냥 설탕을 농축시킨 것밖에 안 됩니다. 이런 꿀을 드시면 혈당만 올라가고 콩팥에는 오히려 독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진짜 꿀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양봉농가에서 직접 구입하는 겁니다. 아니면 백화점이나 믿을 만한 브랜드 제품을 사십시오. 값이 좀 비싸더라도 건강을 생각하면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꿀라벨에 벌꿀의 종류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아카시아 꿀, 밤꿀, 야생화꿀 이런 식으로 출처가 명확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절대 금지 사항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병원에서 말기신부전 진단을 받으셨다면 꿀을 드시면 안 됩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의 15% 이하로 떨어진 상태를 말기신부전이라고 합니다. 2단계가 되면 이미 투석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 2단계에서는 꿀을 먹으면 안 될까요? 꿀에는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콩팥은 칼륨을 소변으로 잘 배출시킵니다. 그런데 콩팥이 심하게 망가지면 칼륨을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럼 피 속에 칼륨이 쌓입니다. 칼륨이 과도하게 쌓이면 심장이 멈춥니다. 의학용어로 부정맥이라고 하는데 심하면 심장마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말기신부전 환자분들은 칼륨이 많이 든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바나나, 토마토, 오렌지 같은 과일도 조심해야 하고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투석을 받고 계시거나 콩팥내과에서 말기신부전 진단을 받으셨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숨은 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사실은 콩팥을 조금씩 죽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적은 바로 소염진 통제입니다. 허리 아프다고 무릎 아프다고 약국에서 소염진 통제를 사다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부프로펜, 나프로센 이런 약들 말입니다. 이 약들을 장기간 복용하면 콩팥 혈관이 수축됩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콩팥으로 가는 피가 줄어들고 결국 콩팥세포가 죽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콩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여기에 소염진 통제까지 먹으면 속도가 2배로 빨라집니다. 통증이 있으시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정확한 원인을 찾고 의사 처방을 받으십시오. 약국에서 함부로 사다 드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숨은 적은 고단백 식단입니다. 근육을 위해 닭가슴살이나 단백질 보충제를 과하게 드시면 콩팥이 고생합니다. 단백질 분해 시 나오는 질소 노폐물을 처리하느라 콩팥 필터가 손상됩니다. 하루 체중 1kg당 0.8g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허리 통증 구별법입니다.
디스크는 움직일 때만 아프지만 콩팥 문제는 가만히 있어도 지속적으로 둔한 통증이 옵니다. 등 뒤 갈비뼈 아래를 쳤을 때 안쪽으로 올리는 통증이 있다면 콩팥 검사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등 뒤쪽 갈비뼈 제일 아래 부분을 주먹으로 톡톡 쳐보십시오. 이 부분을 늑골 척추각이라고 하는데 콩팥이 바로 이 뒤에 있습니다. 여기를 쳤을 때 안쪽으로 올리는 통증이 있다면 콩팥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요롱혈석이나 콩팥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밀검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혈청 크레아티닌이라는 수치만 봅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콩팥이 50% 이상 망가져야 올라갑니다. 그 전까지는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검진에서 정상이라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진짜 초기 단계를 잡으려면 미세알부밀료 검사를 받으십시오. 소변에 아주 미세한 단백질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이게 나오면 콩팥 필터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시스타틴C 검사도 받으십시오. 이건 혈청 크레아티닌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콩팥 기능을 평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73세 어르신도 처음 건강검진에서는 크레아티닌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세알부밀료 검사를 했더니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때서야 문제를 발견한 겁니다. 이분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매일 아침 공복에 커피를 진하게 마시고 운동한다고 단백질 보충제를 먹었던 게 다 화근이었네요. 저는 건강을 지키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좋다는 것도 과하면 독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이 있기에 제가 이렇게 좋은 정보를 계속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론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입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하루 일과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침 6시 기상하시면 가장 먼저 하실 일입니다. 세수하기 전에 양치하기 전에 물 한 컵을 미지근하게 드십시오. 그리고 꿀 한 숟가락과 레몬 반 개를 짜서 넣으십시오. 레몬이 없으면 사과 식초 한 숟가락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이걸 천천히 마십니다. 한 모금씩 음미하면서 5분 정도 걸쳐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30분 후에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왜 공복이 중요할까요? 밤새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꿀 레몬수를 드시면 콩팥이 깨끗하게 씻깁니다. 마치 아침에 세수하듯이 콩팥도 세수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레몬의 구연산이 밤새 농축된 소변을 알칼리화시켜서 결석이 생기는 걸 막아줍니다. 아침 식사는 어떻게 하실까요? 밥 한 공기에 된장찌개 나물 반찬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짜지 않게 드시는 겁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콩팥이 그걸 배출하느라 고생합니다. 된장찌개도 물을 좀 더 넉넉히 부어서 국물을 싱겁게 만드십시오. 김치도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면 염분이 줄어듭니다. 오전 10시쯤 꿀 계피차를 한 잔 드십시오. 미온수에 꿀 한 숟가락 계피가루 반 티스푼입니다. 점심은 저염식단으로 가십시오. 국물 요리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단백질은 생선 한 토막이나 두부 반모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후 3시쯤에는 과자 대신 사과나 배 반 개 정도 드십시오. 저녁은 6시에 드시면 됩니다. 저녁도 아침 점심과 비슷하게 저염 식단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저녁은 좀 가볍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밥을 평소에 3분의 2 정도만 드시고 채소 반찬을 더 많이 드십시오. 콩팥은 밤에도 일을 합니다. 저녁을 과하게 드시면 밤새 콩팥이 고생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 그러니까 밤 10시쯤 꿀물을 한 잔 더 드십시오. 이번엔 레몬이나 계피 없이 꿀만 미온수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꿀 반 숟가락 정도로 적게 넣으십시오. 이게 밤사이 혈당을 안정시켜줍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덜 나오고 그럼 밤에 소변 보러 일어나는 횟수가 줍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3가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당뇨병에 있는데 꿀을 먹어도 되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뇨병 환자분도 꿀을 드실 수 있습니다. 단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하루 꿀 섭취량을 2숟가락 이하로 제한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식사 후나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십시오. 공복에 꿀만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은 혈당 측정기로 꿀을 드신 후 혈당을 체크해 보십시오. 만약 혈당이 200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꿀의 양을 더 줄이시거나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십시오. 그리고 설탕이나 과자를 드시는 것보다는 꿀이 훨씬 낫다는 점 기억하십시오. 꿀은 혈당 지수가 설탕보다 낮고 유익한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하루에 꿀을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정상 체중의 성인 기준으로 하루 3숟가락 이내가 적당합니다. 아침에 1숟가락, 오전 간식에 1숟가락, 자기 전에 반 숟가락 이 정도면 됩니다. 절대 과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꿀도 당분입니다.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혈당도 올라가고 오히려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꿀 1숟가락이 대략 15g입니다. 칼로리로 따지면 약 45칼로리입니다. 하루 3숟가락이면 135칼로리 정도 됩니다. 이 정도는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다른 음식을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꿀을 드신 날은 과자, 빵, 케이크, 사탕 이런 건 드시지 마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어떤 꿀을 사야 하나요? 가장 좋은 건 토종꿀입니다. 우리나라 토종벌이 만든 꿀인데 유효 성분이 가장 풍부합니다. 단 가격이 비쌉니다. 만약 토종꿀이 부담스러우시면 아카시아 꿀이나 밤꿀을 사십시오. 이것들도 충분히 좋습니다. 마트에서 사실 때 라벨을 꼼꼼히 보십시오. 원재료명에 벌꿀 100%라고 적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무려 설탕, 액상과당 이런 게 섞여 있으면 사지 마십시오. 그리고 원산지도 확인하십시오. 국산이 가장 안전합니다. 외국산 꿀 중에는 항생제가 검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싼 꿀은 의심해 보십시오. 1kg에 3만 원 이상은 되어야 진짜 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73세 어르신은 지금 이 루틴을 매일 실천하고 계십니다. 처음 한 달은 힘드셨답니다.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2달째 되니까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셨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붓기가 없어지고 소변 색깔도 맑아지고 무엇보다 피곤함이 덜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3개월 후 검사에서 단백뇨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꿀 레몬수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십시오. 지금 바로 실천하실 예정이시라면 댓글에 실천이라는 2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함께 실천을 다짐하신 다른 분들 댓글에 파이팅 응원합니다 함께해요.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우리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건강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 매일 아침 공복에 미온수 1컵에 꿀 1숟가락과 레몬즙 반 개의 분량을 타서 드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둘째,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실수를 기억하십시오. 60도 이상 뜨거운 물에 꿀을 타지 마시고 사양벌꿀을 사지 마시고 말기 신부전이시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셋째, 일반 건강검진에서 정상이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미세알부밀료 검사와 시스타틴시 검사로 콩팥 건강을 정밀하게 확인하십시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래 건강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콩팥이 건강해야 여러분이 건강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작은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오래오래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